복잡한 치료 과정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급성 백혈병에 제가 인터넷을 쳐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도 이해를 못하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고 주치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쉽습니다. 치료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선 이제 항암 치료 중이거나 조현모 세포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아니면 직후에 날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이제 한 20몇 년, 30년 전에만 해도 우리가 김치도 익혀 먹었고 밥도 쪄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맛도 없고요. 잘 먹어야 할 시점에 맛없는 걸 드리기 때문에 더 이제 영양의 이 불균형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도마 같은 거라든지 시장에서도 굉장히 조리 과정이 깨끗하지 못했던 게 우리나라 현실이었죠.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중구가 아주 낮았을 때는 현재로서는 이제 날 것들을 먹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중구가 어느 정도 이상만 회복이 되면 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리만 잘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영양 평가를 했던 그러한 그 자료가 대부분 60년대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 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데 특히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언제 가야 되느냐. 예전의 자료를 보면 이제 1년 종종 조혈모 세포를 이식을 하고 남의 그 세포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생착을 하고 자라나서 정상적으로 면역 활동을 하는 기간이 보통 1년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우리가 1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직장이나 그런 사회 활동을 1년간 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끊는 시점부터 우리가 직장도 복귀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유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식은 우리가 호중구가 다 회복한 다음에는 가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직장 복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끊는 시점 보통은 이제 3개월에 줄이기 시작해서 6개월에 이제 합병증이 없으면 끊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복귀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 급성 백혈병 발생에 방사능이 영향을 미친다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CT 검사 받을 때도 우려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건 맞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검사를 받을 때 쓰는 방사선 양은 아주 극히 미미한 양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방사능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안 하고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 비행기를 타거나 그럴 때 방사능에 노출이 돼가지고 우리가 백혈병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때 생기는 그런 방사능 양은 무시하셔도 될 수 있는 양이고요. 물론 이제 일본 원전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양들은 급성 백혈병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고 예전에 이제 체르노빌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방사성에 노출이 되면 우리가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걸 히로시마 원폭이나 나가사키 원폭에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그거는 엄청난 양의 이 방사능 양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사상에 생기거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방사능 양에서는 절대로 급성 백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원해 있다가 집에 가실 때 완전 집을 깨끗하게 대청소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나요? 우리가 이제 입주 청소를 한다. 집을 완전히 이 모든 짐을 빼고 이 도배부터 새로 한다.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 환경만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 굳이 그런 활동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런 활동까지 하면 차라리 또 새집 증후군이라든지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화학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건강에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만 평소처럼 깨끗하게 하신다면 그런 활동들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급성 백혈병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으시는 중간에 뭐 운동이라든지 기타 생활에서 뭔가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운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동은 하셔야 되는데 급성 백혈병 이 환우분들은 그 병의 특성상 이제 빈혈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 혈소판이 낮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극복하겠다 그래서 뭐 산에 가거나 아니면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이 빈혈이 존재한다 하면 우리가 걷는 운동이 제일 좋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랑 환자 보호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병이 이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살면서 이제 내가 급성 백혈병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병에 걸리면 굉장히 힘들고 이제 일시적으로 직장도 다 잃게 되고 그다음에 가정 구성원들이나 이런 압박들이 굉장히 심하게 되지만 따라서 환자분이나 가족 구성원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의료진과 함께 고민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병은 극복을 할 수 있는 병입니다. 따라서 절대 포기를 하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